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몇 년 전 암이라는 큰 병을 앓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팠던 시기,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악독하게 대했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저에게 도저히 인간이라곤 믿기 힘든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제가 아픈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암은 옵는 병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서요. 게다가 남편 놈은 제가 아픈 동안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암을 이겨낸 직후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는 더욱 기가 막혔으니까요. 몸이 겨우 회복되기 시작한 제게 시어머니는 정말 터무니없는 일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갑자기 있지도 않던 시댁 제사를 부활시키며 아직 몸이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저에게 시댁 제사 강요했던 거죠. 제가 아플 때는 신경을 쓰긴커녕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 상상치도 못한 진실이 밝혀지며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복수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그 일을 말입니다. 사실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남편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연애할 때도 신혼 초에도 누구보다 저를 아껴줬죠. 사실 저는 20대 때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혼자였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때부터 가족이란 존재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며 결혼을 하게 되었고 한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비록 큰 돈은 벌지는 못했지만 가족이 부족함 없이 생활할 정도는 되었죠. 돈 버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기에 그 정도도 저는 충분히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결혼하고 5년쯤 흐르자 남편이란 인간은 완전히 돌변했던 겁니다. 착하고 다정한 남편은 사라지고 잔소리와 불평에 철없는 아이 같은 남자만 남았으니까요. 오늘 또 반찬이 왜 이래? 나 돈가스나 비엔나 소시지 없으면 밥 안 먹는 거 몰라서 그래? 남편이 그만큼 돈을 벌어다 주면 제대로 네 서방이 먹을 음식을 올려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대충 상차려 주면서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고 내가 벌어다 주는 돈 펑펑 쓸 때는 아주 좋았지?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네? 네가 애냐? 아직도 반찬 투정하게? 그리고 지금 네 건강 생각해서 신경 써서 채소랑 나물 반찬에 고기에 국까지 준비했는데 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나 봐? 매일 몸에 안 좋은 돈가스랑 소시지만 찾고 너는 지금 그게 힘들게 밥 해준 사람한테 할 소리냐고. 그리고 내가 무슨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어. 네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네 하나뿐인 엄마 생활비까지 챙겨주면서 나도 알뜰살뜰 살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너는 지금 내가 고생하는 건 하나도 안 보이나 봐? 진짜로 내가 놀고 먹으면서 네가 벌어다 주는 돈 펑펑 쓰는 거 어디 한번 보여줄까? 어디 너 허리 한번 휘게 만들어 주냐고. 그러면 혼자 사는 네 엄마 생활비 보내줄 돈도 없어질 텐데 괜찮겠어? 나니까 네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이 정도로 유지하는 건데 어디 한번 막 가볼까? 아, 아니 나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말이지. 에휴, 알았어. 당신이 해준 대로 그냥 먹을게. 미안해. 사실 남편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시어머니 한 분만 살아계셨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조금 있었지만 그것으론 부족해서 저희가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늘어가는 짜증이 저희가 결혼한 지 좀 되니 단순히 권태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저희 사이에는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 남편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야 병원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고 저희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남편이 변한 진짜 이유가 다른 곳에 있었던 사실을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점점 더 지치고 속도 자주 불편해지면서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로가 쌓인 것으로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는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 결국 불안한 마음에 병원 검사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위암 2기라는 것이었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암이라니. 그것도 내가 2기라니.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숨이 막혀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나 위암 2기래.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나 지금 너무너무 무서워. 뭐라고? 위암 2기라니?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 곁에는 내가 있잖아. 내가 옆에서 당신을 꼭 지켜줄게. 불쌍한 우리 마누라. 나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병이나 나고. 여보, 무슨 일이 있든 내가 당신 곁에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우리 힘내자. 알겠지? 꼭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빨리 당신 있는 병원으로 갈 테니까. 응, 알았어. 역시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정말 고마워. 남편은 정말 며칠은 저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역시 내 남편이 최고란 생각이었죠. 그 생각이 불과 며칠 만에 바뀌고 말았지만요. 저에게 헌신할 것 같았던 남편놈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돌변했던 겁니다. 수술 전 병원에서 검사받을 것도 있고 해서 저 혼자서는 힘드니 남편과 같이 가기로 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 회사 가서 볼일만 보고 오겠다던 인간이 올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 버럭 짜증을 냈던 겁니다. 아이, 지금 일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전화질이야? 전화질은 오늘 당신 나랑 병원 검사하는데 같이 가기로 하지 않았어? 벌써 잊은 거야? 내가 지금 집에서 노는 당신이랑 똑같은 줄 알아? 사업하느라고 얼마나 바쁜데. 병원 가는 것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요즘 위암 2기 정도는 병도 아니라고 하더라.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금방 낫는 병이란다. 그러니까 호들갑 좀 그만 떨고 알아서 좀 해. 나 지금 회사에서 진짜 중요한 일 처리 중이거든. 바쁘니까 이만 끊는다. 순간 전 온몸에 피가 빠지고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옆에서 꼭 지켜주겠다고 하더니 남편의 그 말들은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죠. 암까지 걸려 아픈 저를 귀찮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이 5년 동안 같이 살붙이고 산 제 남편이 맞나 의심까지 들었죠. 저런 인간을 믿고 살아온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억울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전 남편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과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되죠. 힘들 때 같이 있어주지 않은 인간과 계속 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더 히트였던 것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암에 걸려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는 동안 한 번도 제 병문안을 오지 않았던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원래 한 성격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은 중간에 남편이 막아줘서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프기 시작하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저에게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던 거죠. 더욱이 제가 암에 걸렸다는 말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해 이야기했던 말은 더욱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너 암이라면서? 그러면 너 지금 그렇게 암이나 걸리는 약한 몸으로 우리 아들 속여서 결혼까지 했던 거냐? 이게 지금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그런 짓을 해? 그리고 네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어쩌자는 거니? 그러면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차려주냐고. 결혼을 했으면 아내로서 할 일은 해야지.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어머니는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이 나오세요? 아무리 제가 어머니 자식 아니고 며느리라고 하지만 암까지 걸려서 아픈 사람 앞에서 남편 밥 걱정이 나오냐고요. 남편이 암에 걸려서 누워있어도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언제 남편을 속여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제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결혼해서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어떻게 하냐고요. 가뜩이나 아픈 것도 서러운데 저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무슨 벼슬을 한 것도 아니고 암 걸린 게 무슨 자랑이냐? 아주 아픈 게 유세구나, 유세야. 너만 힘드니?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와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우리 아들도 힘들고 불쌍하다고. 그렇게 불쌍하면 어머니가 남편 맛 직접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음식들만 해먹이면서 잘 키웠는지 반찬으로 마트에서 파는 돈가스랑 비엔나 소시지밖에 안 먹으니까 그런 것들을 실컷 해먹이면서 살뜰히 잘 챙겨주시고요. 너 지금 그거 무슨 뜻으로 하는 소리냐? 지금 내가 우리 아들 어릴 때 반찬 해주기 귀찮아서 돈가스랑 비엔나 소시지만 먹이면서 키웠다고 나 지금 비꼬는 거냐? 그러면 애가 그걸로 밥 안 차려주면 밥을 안 먹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 되바라진 것! 어머,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 어머니 양심에 찔리셨나 봐요? 아무리 남편이 다른 반찬은 먹기 싫다고 해도 건강을 생각해서 먹이도록 키우셨어야죠. 됐고! 앞으로 난 네 병문안 안 갈 생각이니까 나한테 그런 거는 꿈도 꾸지 마라. 알아보니까 암도 다른 사람한테 옮는 무서운 병이더구나. 너 때문에 우리 아들도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고생하는데 나까지 너 때문에 암 걸려서 피해를 볼 수는 없잖니? 그러다 죽으면 누가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너도 되도록 우리 아들 병원 오라고 하지 말고 너 혼자 알아서 해라. 만약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암 걸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명심하고. 가뜩이나 사업해서 힘든 애 귀찮게 하지 말고. 암이 옮는다니. 암이 무슨 전염병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 얼굴이랑 원수 같은 남편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굳이 저희는 병원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랑 남편 얼굴 보면 암에 더 걸릴 것 같아서요. 저야말로 어머니 병문안 사양합니다. 지금 너 뭐라고 했냐? 내 얼굴을 보면 암에 더 걸릴 것 같아? 너 말 다 했냐? 이 못돼 먹은 거사! 그러면 전 이만 쉬어야 하니 끊을게요. 그리고 저 아픈데 귀찮게 되도록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더 뭐라고 하기 전에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암이 옮는다며 병문안을 못 오겠다니.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며 남편 걱정만 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은 어떻게든 악착같이 치료받아서 꼭 나아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 동안 제대로 와보지도 않은 남편 놈과 저한테 암이 옮을까봐 병문안을 못 오겠다는 원수 같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라도 반드시 남편 놈과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남편 놈과 이혼을 할 순 없었어요. 괜히 또 남편과의 이혼을 신경 쓰다가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서 일단 전 제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나아야겠다는 불굴의 의지로 수술을 받으며 치료를 받게 되었고
오랜 치료 끝에 무사히 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진짜 완쾌 판정을 받기까지 5년이란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마침내 남편놈과 갈라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암에서 완쾌되자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던 겁니다.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빨리 와달라며 다급히 저를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생전하지 않던 제 안부를 묻는 것이었죠. 그동안 치료받느라 고생 많았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수고 많았다. 그래도 다 나아서 정말 다행이다. 갑작스런 시어머니의 친절한 태도에 저는 순간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암이 옮을 수 있다면서 병문안도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의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동안 시어머니가 한 것에 있어서 저는 그런 시어머니 행동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심을 감추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종이 한 장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무심했지? 이거 받고 힘내거라.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건네준 종이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시댁 제사 목록이었던 겁니다. 제사상에 들어갈 음식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묻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뭔가요? 보면 모르겠니? 너도 보는 바와 같이 앞으로 네가 지내야 할 제사 목록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상 목록을 왜 저한테 주시냐고요. 내가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니 네가 암에 걸린 게 우리가 제사를 그동안 안 지내서 조상신이 노해서 그렇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라도 우리 집안 제사를 다시 지내려고 하니까 네가 잘 협조해 주길 바란다. 조상님 제사를 잘 지내야 탈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다시 암에 안 걸리려면 정성스레 제사상을 잘 마련해야 한다.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암이 나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팠던 사람에게 그것도 점쟁이 말만 믿고 제사상을 차리다니요. 시어머니의 말에 제사상 차리다가 제가 다시 아플 판이었죠. 게다가 그동안 지내지도 않은 제사를 갑자기 지낸다는 것도 말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지금 암에 걸려 나은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시댁 제사상이나 차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지내지도 않던 제사를 왜 저보고 지내라고 하시냐고요? 그것도 점쟁이 말만 믿고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실 수 있냐고요? 이게 지 시어미가 하라면 할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면 너는 계속 암에 걸려도 상관없다는 거냐? 네, 어머니 말대로 했다가 화병 걸려 죽느니 차라리 암에 걸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절대로 제사상 못 차리니까 정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어머니가 제사상 차려서 드리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쓸데없는 일로 저 부를 생각 하지 마시고요. 뭐? 쓸데없는 일? 이게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너 어디 매운맛 좀 봐라. 그렇게 말하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저는 몸을 피하며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죠. 아이고, 며느리가 지 시어머니를 잡으려고 하네. 아휴, 동네 사람들, 여기 좀 와보세요. 며느리가 사람 잡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해요. 어머니, 그렇게도 들을 사람 없으니까 그만 정신 차리시죠. 그리고 다시는 저한테 이런 일 시킬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 있든 시댁 제사 지낼 생각 전혀 없으니까. 너 어디 두고 보자. 조상님이 너를 그냥 두진 않을 거야. 아주 천벌을 받을 거라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한 채 곧장 시댁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여전히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들려왔지만 무시해버렸죠. 그런데 그날 밤 남편 놈까지 저에게 시댁 제사를 지내라고 강요했던 겁니다. 당신 정말 왜 이래? 우리 집 제사를 지내야 당신이 다시는 암에 안 걸린다고 그 용하다는 무당이 말했다고 하잖아. 우리 엄마가 당신 위해서 비싼 복채까지 들여서 전까지 보고 왔던 건데 당신 진짜 이럴 거야? 그래, 이럴 거다. 어쩔래? 당신이야말로 암 걸려서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당신네 집 제사까지 떠맡으라고 하는 게 양심이 있는 거야? 이게 정말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것도 점쟁이가 한 헛소리나 믿고선? 당신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두고 봐. 진짜 재미없을 테니까. 누가 그러면 겁날 줄 알고? 암도 니들 도움 없이 나 혼자 이겨냈던 사람이야. 하나도 안 무서워. 뭐? 지금 니들이라고 했냐? 그래, 니들이라고 했다. 나 아플 때 거들떠도 안 보고 신경도 쓰지 않던 인간들이 어디서 남 걱정해주는 척을 하고 있어? 나는 절대로 제사 지낼 생각 없으니까 정 그렇게 지내고 싶으면 당신이랑 어머니가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한테 시댁 제사를 지내라고 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정말로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가히 엽기적인 것이었죠. 그날은 늦은 밤이었는데 제가 목이 말라 잠을 자다가 주방으로 가는 길에 남편놈이 서재에서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를 몰래 듣게 되었던 겁니다. 엄마, 정말로 그 선녀님이 아내가 액바지로 나 대신 조상님 제사를 꼭 지내줘야 내 사업이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했다는 거지? 집사람이 차려준 제사상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안 좋은 것들이 전부 조상님들이 막아주고 집사람한테 간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 옆편네 아무리 내가 말해도 듣지를 않네. 그래도 엄마 두고 봐. 어떻게든 내가 집사람 설득해서 꼭 우리 집 제사 지내게 만들 테니까. 어떻게 하긴. 정 못하겠다고 하면 이혼이라도 하자고 협박을 해야지. 암까지 걸려서 아픈 여편네가 나랑 이혼하면 뭐 해 먹고 살겠어? 나한테 빌붙어서 그나마 먹고 살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번에 엄마랑 나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그 더러운 성질하며 버르장머리도 아주 버릇을 제대로 고쳐놓을 테니까. 엄마,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진짜 나중에 잘 되면 엄마 꼭 호강시켜줄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들은 말은 그런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잘 되려면 남편의 안 좋은 운들을 대신 받을 사람이 필요하고 그걸 제가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 점쟁이가 제가 시댁 제사를 지내게 되면 남편 조상들이 안 좋은 것들을 전부 막아서 제가 받게 할 거라 그렇게 말했던 거였죠. 그러기 위해선 액바지인 제가 직접 남편 조상들에게 지낼 제사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헛소리를 시어머니에게 했던 것 같았죠. 저는 정 같은 건 믿지도 않지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점쟁이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암에 걸려서 아팠던 저에게 무리해서 제사상을 차리라고 강요하며 아무리 허황된 이야기라고 해도 본인들을 위해 희생시킬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맞나 싶었던 거죠.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되도록 남편놈과 빨리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어이없던 일은 남편놈이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그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저희 동네 근처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몰래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편놈이 어떤 젊은 여자랑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겁니다. 그것도 시킨 케이크를 서로 떠먹여주며 좋아 죽으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그때 상간녀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가증스런 목소리로 남편에게 묻더라고요. 오빠, 우리 이렇게 다니다가 혹시 오빠 부인한테 들키면 어떻게 하지? 뭐? 우리 집사람한테 들켜? 그건 전혀 걱정하지 마. 우리 마누라 완전 멍청해서 절대 모를걸?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진짜 들키면 나 오빠 마누라한테 잡혀 죽는다. 오빠 마누라 엄청 무섭다면서. 에이, 걱정하지 마. 집사람 위암 걸리기 전부터도 만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 만나는 거 눈치채지 못하고 있잖아. 우리 집사람 그냥 바보라니까. 그리고 설령 내가 바람 피운 걸 들킨다고 해도 지가 어쩔 거야. 가진 것도 없는 데다 암까지 걸렸었어. 폐품이나 다름없어진 여자가 나랑 이혼하면 지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아마 자기 버리지 말아달라고 빌지 않으면 다행일 거다. 하긴 우리가 만난 지가 언제인데. 오빠 마누라 아직 모르는 거 보면 진짜 멍청하고 바보이긴 하다. 오빠 말대로 오갈 데 없는 여자면 우리 정말 들켜도 상관없겠네. 두 사람의 말에 저의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멍청해서 몰랐다니. 암과 싸우느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느라, 치료받느라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었는데 두 사람에겐 제 고통마저 웃음거리가 된 것 같아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병상에서 고통스럽게 싸우던 그 시간, 남편 놈은 저 몰래 상간녀랑 바람을 피우며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남편이 점점 저를 귀찮아했던 이유를 이해했죠. 남편 놈은 이미 상간녀에게 정신이 팔려서 저를 버린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두 인간들은 제 고통을 장난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따지고 싶은 걸 꾹 참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흥분해서 일을 그르칠 순 없었거든요. 남편과 제대로 이혼하려면 바람을 피운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야 재산분할이며 남편과 그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도 제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남편 놈이 바람 피웠다는 증거를 탐정사무소에 의뢰해 차근차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놈이 모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놈과 이혼해도 충분히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실은 제가 남편 놈 몰래 숨겨둔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 전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물려주신 재산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잘만 굴리면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젊은 시절 잘은 모르지만 대기업 위주로 여러 주식을 사놓았습니다. 어차피 대기업 주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고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제 생각보다 주식값이 엄청 오르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2채 정도 값에 돈을 벌어놓았거든요. 그건 이미 제가 남편놈과 결혼 전 이루어 놓은 재산들이라 남편놈에게 전혀 권리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남편놈과 지금 이혼을 한다고 해도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놈과 이혼하며 제가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아니란 걸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 점쟁이 말만 믿고 저를 이용하려고 한 두 인간에게 배 좀 아파보라고요. 두 사람에겐 이보다 더 좋은 복수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악행에 하늘이 벌을 준 것인지 시어머니에게 생각지도 못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맙니다. 이번엔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대장암이라는 이야기였죠. 남편의 말로는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러던지 말든지 저는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지 않았으니 저도 찾아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남편놈과 시어머니의 만행을 알고
남편과 이혼할 생각까지 한 제가 굳이 시어머니를 찾아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지 않자 저에게 전화를 걸어선 노발대발했던 겁니다. 너는 네 시어머니가 다른 병도 아니고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데 당장 안 찾아오고 뭐 하는 거냐? 네 시어머니가 아픈데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네가 응당 와서 이 시애미 병간호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어머, 그러셨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전 시어머니 병간호 못 해드리겠는데요? 뭐야? 지금 네 시어미가 암에 걸려 아프다는데 병간호를 못 하겠다는 거냐?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병이 났는데? 네가 우리 집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조상신들이 노해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얼른 와서 네가 이 모든 일 책임지란 말이다. 어머니,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어머니 분명 제가 조상님들 제사 안 지내서 암에 걸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머니 논리대로 따지면 이번에 어머니가 암에 걸린 거는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조상님들 제사 안 지내서 걸린 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 암에 낫고 싶은 거면 어머니가 할 일 저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손수 직접 어머니가 좋아하는 조상님들 제사 지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 참 너무하시네요.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리고 너무하면 네가 너무했지 내가 왜 너무하다는 거냐? 어머니야말로 저 암 걸렸을 때 암은 옮는다며 제 병원에 와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 암 걸렸다고 저보고 와서 병간호를 하라니 그러면 지금 저보러 어머니 걸린 암 옮으라는 말씀이냐고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암에 걸렸는데? 내가 조금 전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이게 다 네가 우리 집 제사를 안 지내서 벌어진 일이라니까? 내가 이런 말까지 굳이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선녀님이 그러더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암까지 걸려서 아픈 거라고. 그러니 네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졌으면 한다. 우리 선녀님 말씀이 네가 우리 집 제사만 지내주면 내 암도 말끔히 낫고 우리 아들 사업도 번창하고 잘 될 거라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안을 위해 희생 좀 해줘야겠다. 어머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는 제가 집안 제사를 지내야 다시는 암에 안 걸리니까 저를 위해서 제사 지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픈 게 제가 제사 안 지내서 조상님이 노해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니 왜 말이 달라지세요? 혹시 어머니랑 남편을 위해서 암까지 걸려서 아팠던 저한테 지금 제사를 지내라고 했던 거예요? 얘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랑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니. 그리고 그래 그게 뭐다냐. 맞다. 그때 내가 깜빡하고 말을 못했는데 선녀님이 네가 제사 지내야 너도 안 아프고 나랑 우리 아들도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거라 했다. 가만히 내가 생각해보니 그 말을 깜빡했구나. 그리고 어쨌거나 내가 안 아파야 너도 걱정을 덜 할 거 아니니? 지금 내가 하는 말도 다 널 위해서다. 그러니까 어서 제사 지낼 준비하고 제사 끝내면 바로 나한테 와서 간병할 생각이나 해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저도 어머니한테 암 옮을까봐 무서워서 못 가니까 남편에게 와서 병간호 해달라고 하든 아니면 간병인을 쓰든 마음대로 하세요. 조상님 제사든 어머님 병간호든 원하시는 거면 저 말고 다른 어머니 자식인 남편한테 시키시라고요. 저는 절대로 어머니 병간호 해드릴 생각 없으니까. 저도 어머니한테 암 옮아서 아프기 싫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암에 걸려 아플 때는 옮는다고 와보지도 않던 사람이 정작 본인이 암에 걸리니 제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노발대발하며 아직도 점쟁이 말만 믿고 제사까지 강요하는 걸 보며 어이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제사도 지내지 않고 시어머니도 찾아가지 않자 이번에는 남편이 저에게 문자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협박이 이젠 저에게 전혀 먹히지 않게 된 상태지만요. 당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지금 정말로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와서 간병을 안 하겠다는 소리야? 이제 보니 당신 정말 매정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당신 우리 엄마가 한 말 전부 기억하고 있지?
우리 집 제사 지내라고 했던 말, 그 말 잘 새겨듣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았다가는 나 당신이랑 이혼할 수밖에 없어. 설마 나한테 이혼당하고 그 망가진 몸으로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서 거지처럼 살고 싶은 거 아니겠지? 당신 나랑 이혼하고 나면 한 달도 안 돼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밖에 더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말대로 제사 빨리 준비해서 지내고 당장 병원을 튀어와서 우리 엄마 병간호 하도록 해. 만약 내 말 듣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로 우리 이혼이니까 알아서 하고. 당신이 내 말 듣기 전까지 나 집에 안 들어갈 테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봐. 이게 내 최후 통첩이니까 알아둬! 저는 남편 놈의 문자를 읽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이야말로 제가 진짜 바라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남편 놈은 저에게 이혼을 들먹이며 점쟁이 말만 믿고 제사를 지내라고 마지막까지 강요를 한 것이죠.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운 주제.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옮는다고 찾아오지도 않은 시어머니를 간병하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집에 와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제가 백기라도 들고 남편 말대로 집안 제사를 지내며 시어머니 간병도 하겠다는 줄 알고 아주 거만한 모습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의기양양한 태도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래서 나 왜 부른 거야? 이제야 정신 차리고 내 말을 들을 생각이 든 건가? 지금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나랑 이혼당하고 쫓겨날 생각에 똥줄이 탔던 건가? 그러게, 진작 좋게 좋게 말할 때 잘 듣지 그랬어. 똥줄이야 네 놈이 탔겠지. 내가 지금 미쳤다고 네 말대로 제사 지내고 어머니 간병하겠다고 너 부른 줄 알아? 아주 착각도 저 세상급으로 하고 있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도대체 지금 왜 날 부른 건데? 당신 정말로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당신이 정 그렇게 나오겠다면 어쩔 수 없지. 우리 이혼하자. 그래 좋아. 하자 그 이혼. 뭐라고? 당신 정말로 내가 말한 대로 이혼을 하겠다고? 당신 지금 나한테 농담하는 거지? 당신 주제에 나랑 이혼하면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내가 갈 데가 없기는 왜 없어? 그리고 오늘 당신 만나자고 했던 것도 이혼하자고 부른 거였어. 처음엔 제 말이 농담인 줄 알더니 진짜로 이혼하자는 제 말에 남편 놈은 몹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놈은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더니 갑자기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죠. 여보, 갑자기 이혼이라니. 절대 안 돼. 절대로 나는 당신이랑 이혼 못한다고. 나 당신 없이 못 산단 말이야. 엄마 간병도 안 해도 되고 우리 집 제사도 안 지내도 되니까 제발 이혼한다는 말만 하지 마. 아니? 나는 해야겠는데? 내가 그때 네 놈이 네 엄마랑 나 몰래 전화통화하는 소리 다 들었거든? 너 네 사업 잘 되게 하려고 니들 안 좋은 운들 막는다며 그 점쟁이 말만 믿고 시댁 제사 지내게 해서 나 액바지로 쓰려고 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느 정신 나간 인간이 그런 헛소리를 믿고 암 걸려서 나은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그런 거 시켜? 게다가 아직 무리하면 안 되는 나한테 네 엄마 암에 걸렸으니 간병을 하라고? 나 암에 걸렸을 때 내 암 옮는다고 내 얼굴 안 봤던 사람이 누군데? 네 엄마가 내 암 옮는다고 병원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찾아와 보지도 않은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어떻게 했니? 나 암 걸렸을 때 너만 믿으라더니 수술 날짜 잡으려고 검사 받으러 병원 간 날 오지도 않고 치료받는 내내 무심했던 인간이 바로 너라고.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나 몰래 딴 년 만나면서 바람 피우고 있던 거? 당신이 그걸 어떻게... 내가 그래서 니놈이랑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을 거고 니놈이랑 네 엄마랑 상간녀한테까지 전부 위자료 받아낼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네 엄마 간병도 너희 액바지인지 뭔지도 전부 네 상간녀한테 해달라고 해. 나는 이제 너랑 이혼하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테니까. 아니야, 안 돼. 절대 그럴 순 없어, 여보.
그 애는 그냥 심심풀이로 만났던 거라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란 말이야. 당신이 원하면 그 애도 빨리 정리할게. 그리고 그 애 더하기 뺄셈도 제대로 못하고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애인데 그런 멍청한 애랑 내가 어떻게 평생 한 이불을 덮고 살아. 그러니까 여보, 내가 전부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혼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주라. 솔직히 나 불임에다가 엄마는 암까지 걸렸는데 이런 나한테 누가 다시 시집을 오려고 하겠냐고. 그거야 네 사정이지. 왜? 네 선녀님이 네가 이 난리 치면 나한테 이혼당할 수도 있다는 건 말 안 해줬었나 봐? 그 선녀라는 인간 정말 용한 거 맞기나 하니? 그러게 진작 정신 차리고 잘하지 그랬어. 그 점쟁이 말만 믿고 제사 강요하고 네 엄마 간병하라면서 바람 피울 때는 나한테 이혼당할 수도 있을 거란 거 정도는 생각했었어야지. 어디 네 그 용한 선녀님 모시면서 네 암 갈린 엄마랑 행복하게 잘 살아봐라 이 자식아. 아이 나 망했네. 괜히 바람나서 아픈 마누라 나 몰라라고 점쟁이 말만 믿고 집사람 이용해 먹으려다가 내 인생 절단나게 생겼어. 마누라가 조상님 제사 지내면 내 사업도 잘 되고 잘 살 거라고 하더니 이게 뭐냐고. 그 전에 내 인생이 아작나게 생겼다고. 에이. 저는 우는 남편 놈을 잠시 바라보다가 준비했던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건네주고 미리 싸놓았던 짐가방을 들고 나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알게 되면 깜짝 놀라게 만들 가장 중요한 소식을 마지막으로 말해주게 되었죠. 아, 그리고 네가 나에 대해 모르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사실 나 돈 많아. 네 놈이랑 결혼 전에 내가 모아둔 돈이랑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주식을 좀 해서 나 혼자 평생 먹고 살 만큼 돈을 많이 벌어놨거든. 그런데 우리 엄마가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가 되었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고 살라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남편이 생겨도 비밀로 하고 살라고 하셨어. 그때 결혼하면 내가 믿을 사람은 부모님 빼고 남편밖에 없는 건데 우리 엄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말 100%가 이해가 돼. 너 같은 놈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내 재산 전부 뺏기고 고생할 것 같으니까 그게 걱정돼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야.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 재산 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볼 생각이니까 너는 아픈 암 걸린 네 엄마 잘 간병하고 네 무식한 그 상간녀랑 만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봐라. 암까지 걸려 아픈 시모에다 점쟁이 말이라 믿고 이상한 짓거리 나는 너 같은 놈이랑 계속 만나줄지는 모르겠지만 너나 네 엄마나 그 정도로 점쟁이 말 믿는 거는 정신병이야. 그러니까 넌 앞으로 네 선녀님 말보다 정신병원 가서 치료받으면서 의사 선생님 말 들으면서 살도록 해. 그게 더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영원히 안녕이다. 그 길로 저는 바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오는데 아쉬운 것 하나 없이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참 신기한 일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고 제가 부자란 사실을 알게 된 건지 시어머니에게서 얼마 안 가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전까지 듣지 못했던 다정한 목소리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듣고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저기, 애미야, 나다. 그동안 나한테 많이 섭섭했지? 내가 나이가 들더니 망령기가 생겼는지 너에게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 이렇게 대단하고 잘난 부자 며느리도 못 알아보고 정말 미안하게 됐다. 그러게 네가 돈 많았으면 많다고 진작 말하지 그랬니? 그랬으면 너 암 걸렸을 때 내가 평간호도 해주고 널 우리 집안 액바지로 쓸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저기 나랑 우리 아들이 너한테 큰 잘못한 건 알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하고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되겠니? 앞으로는 선녀님이 뭐라고 그러든 절대로 널 우리 집안 액바지로 쓰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약속할게. 내가 널 우리 선녀님만큼 귀하게 여기고 살겠다. 저기요,
아줌마 됐고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줌마 목소리만 들어도 재수 없어서 암 걸릴 것 같으니까.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 내 인생의 암덩어리였다고. 알겠냐? 그 이후 저는 남편 놈과 시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며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되었죠. 물론 재산 분할을 받으며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에게까지 위자료도 확실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남편 놈도 시어머니도 뼈저리게 느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후 지인을 통해 전 남편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저와 이혼하고 집안이 폭삭 망한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그렇게 따르던 점쟁이가 전과 오범의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 말만 믿고 돈을 갖다 바치다가 망한 집안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랑 전 남편도 시어머니의 암을 고치며 전 남편 사업도 잘 되게 해보겠다고 돈을 많이 갖다 바쳤다고 하는데 홀랑 돈만 날려버린 셈이 된 것이죠. 그 후 그 점쟁이는 도망을 가버렸고요. 더군다나 전 남편 놈은 그 사기꾼 점쟁이 말만 믿고 이상한 회사에 투자했다가 지금 사업까지 어려워져서 내일 당장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암이 없는 병이라고 시어머니에게 말했던 사람도 바로 그 점쟁이라고 하고요. 시어머니는 점쟁이가 사기꾼이란 소식에 충격으로 암이 더 악화하여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아픈 저를 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며 인간 같지 않게 굴다가 본인들도 똑같이 당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집을 얻어 그곳에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인간들 얼굴을 안 보고 살아서 그런가 마음이 편해서인지 아주 살맛이 난다거나 할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제 건강에만 신경 쓰려고 해요. 제가 이번 일을 당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힘들 때도 기쁠 때도 곁에서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배신하고 못되게 굴다간 스스로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곁에 있는 가족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날도 기쁜 날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